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다 오신 것 같아요. 펜타브리드에서 진행하는 셀러가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그 테마가 뭔지 다 아시죠? 네, 옷사로 조마당과 함께하는 한여름밤 미술 여행입니다. 네. 오늘 되게 느낌 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네요. 저희 그 행사 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희 몇 번 와보셨지 않으세요? 아닌가? 네, 이 살롱학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그 크리에이터를 위한 아트 클래스예요. 매달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이제 미술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조마담님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마담님이 누구냐면 그 홍대에 살롱드 코서라는 밤에만 여는 갤러리가 있었어요. 예전에. 혹시 아시는 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쵸? 두누님 아시죠? 네, 그때 되게 유명했던 마담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한동안 좀 다른 일을 좀 하셨다가 오늘 이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계실까요? 네, 오셨어요. 마담님을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안 오셨나요? 아, 오시나요, 조마담님? 진짜. 조마담님이 누군지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좀 사실 자기소개하면 되게 좀 식상하잖아. 우리 이렇게 불러볼까요? 조마담, 나 왔어. 나 최연아요. 네, 제가 소개할 테니까 나 최연아요. 그러니까 조마담이 같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할까요? 조마담님 일 것 같은 분을 바라보면서 하세요. 아, 여기서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네, 조마담 나 홍수지요. 되게 어색해요. 이런 인사 처음이죠? 조마담 크게 외치셔야 조마담이 나온대요. 조마담 나 이희라요. 조마담 나 한수인이요. 네. 다음. 조마담 나 고성명이요. 아, 조마담 나 정환우요. 왠지 카메라 얘기하고 잡힐 것 같아요. 아시네요, 역시. 여기서부터 할까요? 수상스러워 이쪽에 계시네요. 네. 보시고요. 다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조마담 안수연이요. 누가 조마담? 누군지 몰라요. 네. 이분 아니실까요? 조심은 조마담 아니에요? 누굴까요? 네, 조심인데. 조마담 나 황유진이요. 남자일 수도 있어요. 조마담 문승현이요. 조마담 나 조영아라고 하오. 조마담 나 신혜성이요. 왜? 조마담 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사로 조마담의 한여름밤 그림 여행 오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옷사롱 왜 옷사롱인지 아세요?
처음에 저 위에 살롱드 5 그래서 옷사롱 제가 썼더니 최연아 시장님께서 왜 옷사롱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인님 왜 옷사롱을 고르실까?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한번 이렇게 지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아까 그 최연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냥 밤에만 여는 잠깐 이렇게 살롱을 좀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웃집에 사셨던 분이세요. 홍대 앞에 이제 작가이시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한번 이렇게 살롱에서 한번 같이 시간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공간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준비하는 동안 공간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내준다는 거 그건 참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또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에 저를 위해서 마음의 공간을 내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좀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담, 조마담 하니까 좀 이렇게 좀 낯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조마담 하면 뭘 팔러 제가 여기까지 강북에서 이렇게 넘어왔을까요? 마담 뭐 팔까요? 그쵸. 맞아요. 조마담 하면 물장사예요. 그래서 딱 오늘 또 제가 지금 또 비도 오고 그래서 오프닝에 그 블링드랍 좀 더 On My Head라고 하는 그 음악을 좀 준비해봤고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 콘셉트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림 여행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좀 썼던 우리나라의 원로 작가님들을 인터뷰하면서 썼던 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또 이제 잠깐 제 시간을 좀 갖고서 나머지 시간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쭉 시간을 보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시작 이렇게 그림 물방울 콘셉트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3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물방울 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 5가지. 명사, 대명사, 조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모두 다 좋아요. 뭐 의성어, 의터이어도 좋고 물방울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단어 5가지 뭐가 있을까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잠깐 마음에 옷구슬 그래요. 근데 잠깐만 마음에 딱 담아두고 계세요. 5가지 지금 5가지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시간을 잠깐 30초만 드릴게요. 자, 시간을 가지시고 물방울 하면 연상되는 단어 5가지를 이렇게 마음에 잘 간직해 두세요. 시간이 끝나면 내가 뭐 생각했지? 하고 깜빡하시겠지만 그래도 잠깐이나마 마음속에 물방울 하면 떠오르는 기분 좋은 이미지들 많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2번째 잠깐 생각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물방울 하면 떠올랐던 그런 어떤 느낌들, 이미지들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처음 물방울처럼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게 뭐가 있었을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만 내 마음에 눈을 뜨자마자 딱 물방울처럼 나에게 딱 다가왔던 거 하나로 기분 좋게 생각을 해두시고 제가 그러면 바로 물방울 콘셉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르륵 금세라도 굴러 떨어질 듯 뿅 하는 소리와 함께 당장이라도 터져 흩어질 듯한 물방울들 아슬아슬하게 맺힌 모습에 두 손을 받쳐들고는 화면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방금 보았던 물방울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단지 붓의 스침만이 있을 뿐입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내밀었던 제 두 손이 머쓱해집니다. 한두 걸음 물러서자 물방울들이 영롱한 빛을 발하며 다시 완연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새로울 것도 신기할 것도 없이 지극히 평범한 물방울, 그것도 그림에 불과한 물방울 앞을 그냥 스쳐 지나지 못합니다. 너 누구니? 물방울. 글자 위에, 바탕 위에, 그리고 유화 물감이 두껍게 뒤덮인 화면 위에 놓인 물방울들. 이들은 너무도 당당히 자신들이 물방울이라고 말합니다. 속내를 숨김없이 내보이며 바탕을 그대로 드러내 비추어 보이는 것이 영락없는 물방울입니다. 하지만 몇 번의 거친 붓질로 그려졌을 뿐 실제처럼 섬세하고 정교하게 묘사된 물방울의 모습은 아닙니다. 실제 물방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방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화면 속의 이들은 실제와 가상을 초월한 화가의 절대 공간 속에서 마주하는 그 누군가로 다가옵니다. 이들은 이웃한 물방울과 하나 되어 더 큰 물방울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모두들 아름다운 그림, 물방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게보다 더한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라니까. 그렇습니다. 물방울들은 지난 세월 자신의 삶의 무게만큼 성찰의 깊이만큼 그림자를 든든한 버팀목처럼 딛고 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웃한 물방울과의 합쳐짐 혹은 제자리만을 지키려는 완고함이나 고집스러움, 바탕면의 흡수됨을 거부하는 배타심과 반항심도, 화면 밖으로 떨어짐도 없습니다. 오히려 물방울은 자신이 놓인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 세계를 유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방울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지 않을수록 고유한 본성인 투명성이 더 빛을 발합니다. 안으로부터 부풀어 오른 에너지로 충만한 물방울은 호사스러운 말로 자신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화면 골고루 빛이 주어지면 맑고 투명한 물방울은 자신이 살아낸 만큼의 그림자를 밟고 서서 축복처럼 영롱한 빛을 발할 뿐입니다. 현실이든 이상향이든 자연이든 문명이든 세계는 투명한 물방울 속에 녹아들어가고 물방울은 자신의 내부에 세계를 투영시킴으로써 세계와 하나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올해 87의 김창렬 화백은 자신의 작업에 대하여 모든 것을 물방울 속에 융해시키고 투명하게 무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행위이다. 분노도 불안도 공포도 모든 것을 허로 돌릴 때 우리는 평안과 평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혹자는 에고의 신장을 바라고 있으나 나는 에고의 소멸을 지향하며 그 표현 방법을 찾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김창렬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일시적 존재이지만 또 다른 곳에서 물방울로 다시 태어나 영속성을 얻는 물방울, 바로 그 물방울에서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방울씨란 별칭에 걸맞게 45년간 줄기차게 주어진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물방울에 담아왔습니다. 관념이나 사유, 자연으로의 도피 또는 예술로의 탐닉보다는 일상적인 현실 속 물방울의 존재 방식을 통하여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음을 그리고 세계 속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물방울, 당신의 물방울, 그리고 나의 물방울은 어떤가요? 네, 제가 이렇게 김창렬이라고 하는 올해 87, 네, 굉장히 이제 원로 작가이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백남준, 여러분 잘 아시죠? 백남준 아티스트, 비디오 아티스트, 퍼포먼스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하이엔드하고 커팅 엣지하고 최첨단의 그런 세계적인 예술 작품을 했던 그 분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알려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했던 작가가 또 김창렬 작가라고 해요. 최근에 그 백남준 그 전시를 하면서 백남준이 예전에 해외에서 활동을 하지만 이렇게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서양 악기를 뒤에 줄줄줄줄줄줄 끄고 가서 한참을 걷고서 그 악기를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틀, 우리의 어떤 예술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바이올린을 이렇게 부수는, 채취하는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 이 김창렬 화백이 친구를 위해서 그 퍼포먼스를 재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림은 조금은 좀 무겁고 진중하고 좀 진지하지만 또 예술이라는 거 안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이제 삶으로 보여준 이제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그림 보기 그리고 그림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질문 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물방울 하면 연상되는 단어 5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종이를 나눠드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수채화를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로 알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다 이제 비밀로 이것도 조마단 찾기처럼. 그래서 제가 그 전시를 보고 나서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저도 한번 수채화를 그려볼까 하고서 이렇게 그걸 했다가 오늘 또 마침 물방울 콘체르토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에 먼저 게시를 했습니다. 촬영하고 계신 분께도 그럼요, 우리는 네 지금 보내고요. 저도 쓸 거예요. 이제 종이가 있는데요. 종이를 드렸어요. 이 종이에 가장 편한 곳에 그리고 나의 손글씨로 정성껏 나의 이름을 하나 써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물방울 하면 연상되는 단어 5개를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쓰셨던 거 그대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걸 딱 보고 나니까 뭔가 딴 마음이 또 들었어요. 변덕이라고 하죠. 우리는 변심이라고 하잖아요. 바뀌는 마음도 덕이라고, 네, 변덕이 생기셨어도, 네, 좋은 일이니까요. 보시고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 5개 이렇게 써주세요. 다 쓰셨나요? 하나. 2개 쓰셔도 돼요. 욕심쟁이? 5개? 오, 마음에 들어오네요. 세 번째. 네.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떴을 때 처음 눈에 딱 들어왔던, 내 마음에 쏙 들어왔던 물방울이, 그 물방울 지금 어때요? 아침에 내 마음에 들어왔던 물방울, 지금은 어떤가요? 혹시 그 물방울 사라지고 현재 또 다른 기다려지는 물방울이 있는지, 아니면 내일 그 물방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그 내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속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신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다 쓰셨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물방울 하면 연상되는 단어, 그냥 단어를 가장 이렇게 글자로 읽어주세요. 근데 이제 의성어, 의태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효과음을 내주셔도 되고요. 때로는 가장 그 단어답게 한번 읽어줘 보도록 할게요. 그 단어가 그냥 말로 저는 다이아, 이슬, 푸르푸르 이렇게 읽으면 얘들이 얘네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얘들답게 한번 읽어줘 볼게요. 황당하죠? 조마담은 이런 활발한 놀이를 하고 노는 걸 좋아해요. 네. 저부터 읽어볼까요? 다이아, 이슬, 푸르푸르, 꼴깍, 장례식. 그 다음 읽어주세요. 물방울떡, 목판, 측량, 이, 동그라미. 네. 방울방울, 또르르, 목욕, 이, 이슬. 또르르, 풀잎, 무지개, 퐁당, 아이스크림. 또르르 흐르는 투명한 구슬처럼 촉촉한 투명한 힘의 원천, 흐르는 꼭 필요한 방울방울 투명하다 빛 미술학원 세수 또롱또롱 주르륵 눈물빵 진상 돈 점점 톡톡 몽글몽글 쭈루룩 조용아. 탄생할 때 생, 그다음에 소멸, 깨지다, 그다음에 속일 수 있을까? 영롱하다, 가녀린, 추억, 윤회, 속없다. 창문, 흐른다, 바라본다, 아이들 첨벙첨벙. 이제는 이렇게 말로 해주셨으니까 이거를 이제 표정이라든지 몸짓, 이 공간을 크게 이용하셔가지고 이 공간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다이아, 이슬, 푸른푸른 뭐랄까요? 푸른푸른. 사실은 꼴깍이 소주였거든요. 꼴깍? 네, 꼴깍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식. 네. 표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장 제스처. 또 표현해주세요. 일어서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풀잎 위에 이렇게 누우셔도 되고요. 도우셔도 되고요. 네.
물방울 떠. 투명은 별 의미. 투명. 비. 동그란. 네, 감사합니다. 네, 바글바글. 또르르. 목욕. 비.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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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이 이슬이에요? 어쨌든 또르르. 난 또르르 네, 온몸으로 춤을 추셔도 되고, 표정으로 하셔도 되고, 몸짓을 하셔도 되고, 일어서셔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불러야 되나? 저 풀밭 위를 이렇게 또르륵 불러주세요. 원래 또르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 해가지고 중복돼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래요? 실패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또르르. 사라질 풀리. 무지개. 풍당. 아이스 커피. 아이들을 쓰실 거냐? 장난 아니네요. 오늘은 해주셔도 돼요. 이 지금 또르르 흐르고 있어요. 또르르 흐르는 진짜 흐르나요? 투명한 여기 이 얼음이 있는데 이 얼음이 지금 구슬처럼 있어요. 네, 구슬처럼 되게 촉촉해요. 샐러드 파이브 매니저. 무색 무취에 흐르는 투명한 꼭 필요한 힘의 원천. 저는 방울방울, 투명하다, 그 다음에 빛, 미술학원, 그 다음에 세수, 또롱또롱, 그리고 이거 기분 자꾸 언니가 저기서 말하고 원하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편하게 눈물빵 진상 돈은 저 그림 때문에 한 건데 얼마나 벌었을까? 점점 빗소리거든요. 톡톡 몽글몽글 추루루. 그리고 제가 아까 택시 타고 우연히 오늘 찍은 건데 창문에서 빗방울이에요. 택시. 그래서 이렇게 찍었는데 마침 딱 맞아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탄생, 소멸, 그다음에 깨지다. 얼음에서 물방울이 팍 깨지는 것 같은. 그다음에 이게 속일 수 있을까라는 거 뭐냐, 물방울에서 비치는 자기 모습들이라는 이런 것들을 속일 수 있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웃는 걸로 하는 거예요? 말하시는 거. 영롱하다. 찬열인. 추워. 윤회. 그리고 아유 속없다. 저는 저기 있는 창문 바라본다, 흐른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원? 네. 원? 별빛? 별빛? 왜 이렇게 나를 뚫어지게 보니? 어머니?
봤더니 그냥 아이? 바다. 바다.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물방울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정말 다 너무너무 다양하죠. 저는 이렇게 많은 단어가 이렇게 나올지 몰랐고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실지 몰랐는데, 그러면 오늘 아침 물방울처럼 내 눈에 들어왔던 사람, 사물, 장소, 장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발레리나 플랫슈즈라고 쓰여 있는 글씨가 하나 눈에 딱 들어왔거든요. 금색으로 쓰여져 있는 거였는데요. 발레리나 플랫슈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 눈에 물방울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수업 조마담의 오후 살롱에 대해서 아침에 약간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잠이 덜 깬 상태로 무의식 중에 화장실을 가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물방울처럼 저를 되게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요. 너무 추상적인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기르는 강아지의 콧구멍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물방울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되게 피곤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수면제를 먹고 잤는데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잤는데 그 수면 유도제가 물방울처럼 생겼어요. 파란색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 침대에 이렇게 완전 사방이 다 인형 약간 감옥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인형들을 다 약간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아들들이다 생각하면서 인형을 키우거든요. 눈 딱 떴을 때 약간 저의 그 인형 감옥들이 저를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 저는 제 방에 이제 곰이 그려진 커튼이 있는데 그게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딱 보여요. 그래서 걔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항상 시선을 거기에 두고 자는 거예요. 시계예요. 그냥 시계 때문에 억지로 일어나요. 저는 물방울을 소리로 느꼈어요. 새벽 4시 정도인데 비가 많이 여러 방울이 큰 방울, 작은 방울이 떨어졌는데 녹음도 했어요. 그래서 한 30초 했는데 여기 지금 들려드리는데 안 돼요. 안 들리는데 근데 그 빗방울이 물방울 다양한 크기의 방울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협조곡같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도 샤워기? 네, 샤워기 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씻김 이런 거 오늘 하루를 좀 씻는다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 사람들과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이 모임을 비롯한 약속들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카톡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네, 저한테 물방울은 지금의 기분이나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그 어떤 거 아니면 청량감을 주는 그 어떤 거 그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출근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직원 셔틀버스를 탔는데 에어컨 바람 너무 시원해가지고 예, 그때 그 시원한 바람과 그 분위기, 네, 그거랑 또 제가 이제 일하면서 뭐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이끌어가는 그 시간에 진심으로 응한 그 어떤 그 사람의 마음 잘 발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침에 눈에 딱 들어왔던 그 물방울들 지금 어디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기억이 떠오르는 것도 있고 아침에 물방울로 눈에 딱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 왜 들어왔을까? 이런 것도 물방울이었어?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또 내일 뭔가
반짝반짝하게 아니면 내일 또 사라질 거지만 또 기다려지는 물방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물방울 아침에 처음 내 눈에 들어왔던 내 마음에 들어왔던 그 물방울 어떤가? 저는 그 물방울이 지금 제 발 밑에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조마당 복귀를 한다고 하면서 신발을 새로 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신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발레리나 플랫슈즈라고 딱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몸치여가지고 발레 한번 해보는 게 그렇게 꿈이었는데 어머니가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무의식이 나이 40에 신발 고를 때 이렇게 작용을 했나? 이러면서 이렇게 반짝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내일도 만날 수 있겠죠, 제가. 아침에 신발 신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어떤 어렸을 적에 약간 꿈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꿈 같은 이루어지진 않지만 늘 어떤 로망처럼 있는 그 위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제 발밑에서 최소한 한여름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기분 좋게 제가 7월 8월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잠깐 해봤어요. 네, 저의 물방울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스며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이제 느낌, 감성, 마주침 이런 것들 분명히 마주하긴 하는데 그냥 머물러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조마단님의 이런 얘기를 듣고 좀 그런 이렇게 잊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나한테 스며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단체로 이게 모이는 거긴 한데 여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가 오늘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카톡은 생각해보니까 언제든지 확인 가능해서 좋은데 대신에 지금 배터리가 2%밖에 없어서 약간 슬퍼요. 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네. 네. 내일 빵빵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물방울 저는 이제 의미가 이제 뭐냐면은 이거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삶에 대한 개념에서 씻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요새 많이 느끼는 그 단어 중에 하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럼요. 내일이면 우리 몰라요. 오후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물방울 아까 저는 느꼈을 때 그 생성에 대한 의미가 시간이 지남으로써 아까 시계도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물방울 받았을 때 내 그 오후라는 이미지, 다시 생성이 되기 위한 이미지를 그 과거형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씻김으로 인하여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까의 연장이죠. 잠결에 창문 너머로 들려온 빗방울, 물방울이 내 마음속 소리만 남기고 내일도 내 귓가에 다시 다가올 것 같다. 문장을 들으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뭘 쓰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엔 물음표를 썼었고 듣다 보니까 그 물방울이 아니고 무슨 은유나 상징적으로 물방울을 생각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 같은데 물방울이 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뭔가 뭐 오늘이나 내일에 대해 얘기할 때 저는 물방울로 얘기하는 게 참 저를 도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방울은 저랑 잘 안 맞나 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아까 뭐 여기서도 막 진상 이런 단어가 나왔던 게 사실 최근에 예술의 전당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프리다 전시에 눈물방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작품 하나를 시커먼 방에 넣어놓고 물소리를 또롱또롱 이렇게 틀어줬거든요. 그래서 다 눈물방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싫었어요. 굉장히. 그 억지로 눈물 짜내는 것 같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요즘 막 물방 이게 너무 싫은 시기에 이걸 하게 돼가지고 좀 뭔가 좋은 반응이 못 나온 것 같아요. 네,
물방울이 안 와서 내가 삐뚤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저는 아까 곰컷된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침에 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지만 지금 상태는 약간 수증기 같은 상태여가지고 많이 잊혀졌어요. 그렇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곰컷된을 기다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항상 저를 기다려주는 인형들은 눈을 감지 않잖아요. 항상 눈을 뜨고 있거든요. 항상 저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처럼 항상 24시간 눈을 뜨고 저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옮겨주지 않는 이상 걔들은 그 자리에 계속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생각났어요. 아들들이 보고 싶네요. 저는 오늘은 물방울을 못 봤어요. 그래서 물방울 어디 있는지 저 보고 싶네요. 어저께 본 물방울은 저에게 잠을 도와주고 사라졌습니다. 그걸 안 봤다는 건 안 드셨다는 거가 좋은 거 아닌가요? 먹었죠. 먹어서 잠이 됐죠. 저는 아까 키우는 강아지 꾸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좀 이렇게 계속 출입문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 또 눈을 뜨면 또 제 눈앞에서 얼굴을 들이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샤워실을 했었는데 이제는 퇴근하고 이제 지친 몸을 씻길 수 있는 샤워실로 바뀌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조마담의 오후 살롱을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은 만나보는 중이고 지금은 대면에서 만나지만 앞으로는 제 마음에서 속으로 만날 거예요. 그럼 오래 기억해 주신다는 건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오글오글거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좀 낯설기도 하고 우선 그림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고 낯설게 여겨지죠. 그리고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조마다 이것도 뭐야 이게 이상한 거 질문하고 막 쓰라고 했다가 회화들 하려고 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익숙치 않지만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굉장히 오래오래 남아있는 것도 물방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그 김창렬의 물방울 그림들을 보면 이 사람은 45년간 주기차게 물방울만 그려요. 근데 물방울은 가장 작고 나약하고 사라지기도 쉽고 그리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스며들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그 안에서 자신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 투명하게 반복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무념무상이죠. 때로는 무념무상 아무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자꾸 생각을 안 하고 살지라고 하는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꾸며야 될 것 같고 뭔가 색칠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덮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오히려 물방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냥 좀 나를 잠깐 내려놓고 하지만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온전히 내 거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조금은 그냥 우리의 하루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옷사롱 조마담의 한여름밤 그림 여행이라고 하면서 여행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행은 언제나 돌아오는 길은 혼자죠. 단체 여행을 가건 가족 여행을 가건 마지막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는 혼자잖아요, 온전히.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결코 외롭다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이 하루 동안 만났던 낯선 일들 그리고 낯선 사람, 조금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낯설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좀 무뎌질 수 있는 그런 거에서 단어 하나가 우리한테 주는 거, 어떤 사물이 나한테 하나 주는 거, 그런 어떤 것들이 나를 굉장히 좀 깨우고 내 안에 나는 그냥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자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찾은 기쁨이라고 저는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비밀스러운 고독을 만끽하는 시간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어 죽겠어. 집 떠나면 아주 그냥 개고생이야 하면서도 또 그 다음 여행하면 설레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루 일과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편한 건 집이죠. 근데 집에만 있으면 어때요?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내 안에 어떤 영혼이 알록달록하게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 밖으로 여행을 갔다가 다시 또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보면 하루 동안 여행을 쭉 하다 보니까 참 고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걸음은 가벼울 수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에 내가 오늘 하루 나한테 이렇게 반짝이는, 아니면 때로는 뭔가 이렇게 사라질 건데 내가 굳이 오늘 이걸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도 그 시간을 또 살아온 일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에는 어때요? 정말 집에 가면 어때요? 맨날 보는 사람, 아유 우리 마누라, 아유 우리 남편, 아유 지긋지긋한 우리 애새끼들 이러면서도 또 집에 가는 시간이 가장 즐겁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때로는 너무 고마워서, 때로는 너무 미안해서, 때로는 나 혼자만 밖에서 너무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선물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동네 슈퍼 앞에서 아이스케이크라도. 근데 가장 소중한 선물은 아마 우리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양손에 들려있는 뭐보다 되게 누가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은? 네. 그럼 오늘 완전 소중하신 분이고요. 네. 되게 돌아가시면 누가 기다리고 계시나요? 없어요? 정말 오늘 이 살롱에 오신 분들은 완전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네. 사람인가요? 사람인가요?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기들이 소리 들려. 뭐 잘못 잡아. 너무 많아. 누가 또 기다리고 계신가요? 생각하다 보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나. 우리 완전 온전히 너무 소중한 저분처럼 강아지. 네. 룸메 언니. 네. 인형과 침대. 인형과 침대. 네. 한결같이 기다리는 인형. 네. 24시간. 없어요? 정말 다들 완전 소중하신 분들. 네. 강아지요. 강아지. 네. 저는 TV요. TV. 네. 그리고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랑 동생. 어머니, 아버지, 동생. 오늘은 없어요. 네. 누가 기다리고 계신가요? 손톱들. 손톱들. 손톱 작가세요. 네, 손톱을 모아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따가 나가실 때. 손톱 있으면 드리고 가세요. 뽑아드려야 돼. 손톱깎이 갖고 다니시죠? 진짜요? 항상 수집을 하시는데요. 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자녀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완전 소중한, 제일 먼저 보는 게 나죠. 가장 그날 하루의 물방울들, 보석, 가장 큰 선물, 나를 제일 먼저 보여줄 사람은 바로 자신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반갑고 귀한 선물인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 이야기들이 아마 나한테 주는 선물, 그리고 나를 하루 종일 기다렸던 가족, 연인, 친구,
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물방울 컨체르토 하고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좀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이 마담 하다 보니까 말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그리고 영롱하게 하나하나씩 채워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옷사롱 조마담의 한여름밤 그림 여행이 여러분들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여정 끝을 다독이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 또 내일이면 우리는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언제 또 만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여기서 그림 여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작품이지만 처음부터 소개를 할 때 저는 뭘 하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들을 다 빼고 이름만 일부러 조마담 누구요? 라고 소개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요? 라고 하면 벌써 투명하게 우리가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조마담 나 누구요? 라고 하면서 한 분 한 분이 다 물방울처럼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마치고 나서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시고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새로운 경험. 재밌었어요? 재밌으셨어요? 매달 하세요? 매달 하나요? 다른 주제로? 네. 제가 조마담님이라고만 소개드렸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 아시는 사이시죠? 어디서 조마담 원래 홍대인지 지금은 어딘지 마포인지 이분은 CSP 112 갤러리라는 곳을 7년 동안 운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미술 비평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무튼 젊은 나이에 되게 어린 나이에 비평가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런 미술 전시도 많이 하셨고 전시하시면서 지금 조금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공연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다양한 예술하고 미술을 좀 접목해서 좀 독창적인 독특한 그런 전시들을 많이 기획을 하셔서 이제 갤러리가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정평이 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분 딱 치시면 인터뷰가 좀 떠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최현아 실장님께서 인터뷰 글을 좀 길게 저 말고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려봤자 많이 까먹으시잖아요. 또 돌아서면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미술 오늘 조금 친해지신 것 같으세요? 미술 어렵지는 않으시죠? 왜냐면 오늘 이제 초대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자기 같은 사람 오면 안 되는 행사라고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미술을 뭔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머리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뭔가 보는 어떤 그런 관점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머리로 보는 미술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 관점 하나하나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 관점이 예술이 된다라고 보시는 분이세요. 되게 남다른 미술 비평가이자 오신 분들이지.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일단 지금 꼭 오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오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났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한 분씩 진짜 궁금해요. 아까 보여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고 다들 되게 독특한 개성을 가지신 분들만 오셨어요. 저는 알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기 어떤 분인지 그냥 한번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정체를 먼저 밝혀주세요. 네, 방금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미술이 너무 좋아서 미술 공부를 하게 됐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림은 못 그려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럽기만 하고서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티스트 옆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이제 갤러리 운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저녁 때만 하는 갤러리도 운영을 했었고 지금 이제 멀쩡하게 낮에 오픈을 했다가 네, 닿는 그런 이제 그쵸,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잘 때 자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성지입니다. 네. 저는 홍수지고요. 올해 졸업을 해서 아직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연도로 뭔가 다양한 걸 해보자 해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여행 준비.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여행 간대요. 저 이제 곧 백수예요. 네. 취업하셨잖아요. 네. 이분이 심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퇴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간호사고요. 좀 큰 병원에 입사하기 전에 지금 작은 병원에 일하고 있다가 내일까지 다니고 다다음 주에 여행을 좀 길게 가요. 2달 정도. 갑니다. 어디로 가세요? 저 유럽이요. 네.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이번 연도는 좀 다양한 걸 많이 해보고 싶은 홍수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펜타브리드 4층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 이희라입니다. 이희라요. 그 끝이야? 펜타브리드가 끝이야? 27살. 언제나 밝은 이희라입니다. 어느 디자인 쪽이에요? 네? 웹 디자인이랑 캐릭터 디자인. 저도 펜타브리드에서 지금 온 지 4개월 정도 되었고요. 바로 아래층 3층에서 일하고 있는 웹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한수인입니다. 네?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저는 좀 약간 강아지 덕후, 개 덕후 여기는 히라 리더님이랑 셀파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에 우연하게 이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 팬입니다. 저도 팬입니다. 네, 공연도 보러 갔어요. 아 진짜? 네. 올리브요. 고맙습니다. 어울려요. 얼굴 좀 어울려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뮤지션? 선생님. 왜? 그냥요. 영화 감독 아니에요? 영화 감독이십니까? 글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피아노입니다. 뮤지션이세요? 네. 네? 피아노만 치시는 건 피아노? 아니고 예. 연주자? 예, 연주자. 성함 정한호입니다. 피아니스트라고 해주시면 피아니스트이시자 그 음악 회사 툴뮤직이라는 것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자 그리고 영화 촬영도 하시죠? 영화 촬영이요? 이번에 촬영하셔서 올리브 저는 그냥 셀카를 찍었을 뿐인데 영화 촬영이 되는군요. 영화를 셀카 찍어서 영화가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간해수업을 잘합니다. 선생님한테 국내 1호 박사가 되셨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 그 음악회에서 저번에 올렸을 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1호 박사. 아니 그 학교에서 이런 거 맞아요. 되게 부끄럽습니다. 맞대요. 네. 그런 분이시고요. 공연에 나중에 공연하시거나 살롱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발 하셨는데 안 하신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령이라고 하고요. 펜타브리드에 온 지 저도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같이 왔죠? 맞아. 4개월 정도 됐고 저도 기획자 하고 있고 A도 했었고 여기 와서는 지금 기획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그맣고 막 이렇게 집에 장식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해서 막 이렇게 주렁주렁 집에다가 막 이렇게 전시까지는 아니고 그냥 방 한켠에 귀엽고 예쁜 것들 막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고 나중에 꿈은 그냥 조그만한 창고 같은데 저의 그 예쁜 것들 막 이렇게 다 전시해 놓고
약간 무료 개방 이런 것처럼 다들 와서 구경하세요. 저의 인간적이에요, 사람. 리미티드 에디션들입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나중에 돈 벌어서 헤이리 같은 데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게 꿈이에요. 고성령이요. 명. 네, 이름 되게 어렵죠. 네.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그거 솜뭉치 같이 생긴, 그러니까 뭐 이런 얘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막 이렇게 대중소 크기별로 막 있고, 사람 얼굴 하고 있는 인형도 있어요. 사람 얼굴 하고 있는 인형도 있고. 근데 그런 인형은 좀 무서워요. 이렇게 눈알 이렇게 받고 끼는 베이비돌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건 좀 무섭더라고요. 어렸을 때 인형은 왜 모르는 거예요? 좋아요. 어렸을 때 저는 아빠가 해외에 항상 계시고 저희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 막 이러거든요. 아빠가 막 되게 이제 뭐 딸한테 약간 아빠의 말로는 너랑 별로 안 친하니까 너한테 점수 따고 싶어서 인형을 사가지고 맨날 왔었어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게 막 쌓이다 보니까 엄청 많아진 거예요, 인형이. 근데 이제 아빠가 사주신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저는 인형 이렇게 손뭉치 같은 거 인형 병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터지고 막 눈알 빠지고 막 이러면 그 인형에 어떻게든 뭐 다들 추억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인형 병원이라고 하는 데다 이렇게 택배로 보내줘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해지고 뭐 손 빠지고 이런 것들을 다 수선을 해서 치료해서 막 보내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보내가지고 인형 수선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어요. 7살 때쯤 받았던 인형, 8살 때쯤 받았던 인형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다 해놓고 좀 아끼는 거는 이렇게 제 침대에 이렇게 약간 둘레 같은 데다가 놓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저거 아직도 저거 다 못 버리고 저러고 있다고. 나중에 다 시집 갈 때 가지고 가라고. 하나하나 다 싸준다. 시집을 안 갈 거야. 걱정이네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정이라고 하고요. 펜타브리드에서 현아 리더님 밑에서 일하고 있고, 네, 커뮤니케이션 팀, 네, 커뮤니케이션 팀이고, 그리고 저는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디자인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네, 다양한 디자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아 리더님 덕에 되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모르는 분들도 되게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되게 좋아요. 의견 잘 네, 기분 좋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 신혜성이고요. 네. 신혜성. 신화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좀 젊은 세대고 나이가 많이 올라가면 무슨 옛날에 까치가 이런 혜성이었다 막 이러세요. 어떻게 아는 거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네, 신화의 신혜성은 싫어합니다. 네, 그게 본명 정필교예요. 걔가 갑자기 제 이름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스타일 정말 싫어하고요. 네, 하는 일은 성재 언니랑 같은 일이에요. 조마다님처럼 네, 미술 쪽에서 일하면서 미술평론 이런 거 하는데 오늘 제가 좀 빨리 왔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미술한다는 얘기는 쏙 빼고 춤춘다는 얘기만 하는데 춤은 아마추어로 그냥 취미로 추는 건데 같은 일을 하니까 미술은 안 중요하고 춤 얘기만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 기예보 리베라하고 필다칼로 전시 예술전당에서 있잖아요. 라틴 미술 전공이에요. 그래서 예술전당에서 7월까지 지금 계속 끝났어요. 조금 아쉬운데 또 기회가 되시면 여기 미술에 관심이 처음 생기셨으니까 네. 혹시 뭐 여행을 남미로 가신다거나 기타 등등 중남미 관련은 네, 연락하시면 네. 스페인어 하세요? 예, 합니다. 깜깜하다. 네. 굉장히 와.
전공은 미술이에요. 라틴 미술 쪽으로 하시지만 그 문화를 그냥 오목으로 지키는 분이십니다. 저는 미술 쪽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조영아라고 합니다. 지금 월간미술 사진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미술 작품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작가들이 의뢰하거나 그런 일도 하고 메인은 이제 월간미술 취재권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작품들 다양하게 찍고 저는 사진 작가는 아니에요.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사진으로 찍는 것보다 그리고 싶은데 옛날에 그림을 그릴 뻔했는데 집안 반대가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게 사진으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진으로 계속 사진으로 풀지 그림으로 풀지. 그래서 계기가 되면 하고 싶은데 캔버스하고 사놨어요. 근데 힘들어요. 용기가 안 나요.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좋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머리가요 굳었어. 어떻게 보니까. 그래서 장관 가셨나요? 아, 못 갔습니다. 어쩌자고. 아까 집에 가서 기다린 사람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아, 홍보해 주려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은 이제 문승현 작가신데요. 제가 찍어준 친구가 돼갖고 생각해서 이렇게 월간미술 한 17년 했는데 그냥 지금으로서 이제 선배로 남아서 이런 커뮤니티 같은데 좀 참여해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다리 역할? 작품을 찍으면 그 사진도 작품이 아닌가요? 아, 작품 갖고 작품질을 하면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작품 갖고 그 작품을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작품의 일부분 갖고 전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저는 페북이나 이런 데 보면 디테일을 찍어요. 그건 제 작품이 아니라 디테일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체 작품은 워낙 크잖아요. 그걸 한 장에 도록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월간미술 하면서 한 3, 4년 된 뒤에는 도록에다가 어떻게 디자이너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디테일로서 1대1로 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걸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큰 사이즈는 어차피 못 보니까 작게 들어가더라도 디테일을 좀 많이 넣어주면 디자인은 되게 다르게 보이고 전시 풍경도 되게 있고 대부분 구경 가야 되겠다. 디테일 보시면 근데 작품 처음에 크리에이터들은 전체 작가들도 그게 되게 있어요. 전체를 나는 전달하려는데 디테일에 대한 그게 없어요. 디테일을 찾아보세요.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있고 작은 작업한 사람 큰 작업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큰 작업하는 사람 작은 작업을 못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잘하는 분들이 자기 디테일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토리가 있는 전시장을 찍더라도 스토리가 있는 사진을 찍고자 되게 노력해요. 그래서 위치도 바꿔요. 제가 스토리 만들기 위해서 살짝 전시 처음부터 가격 조명도 살짝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쪽 하게 되죠. 그럼 사진에 관심 있으신가요? 미술에 관심 있으신가요? 제가? 미술은 되게 광범위하고요. 제가 2년이 돼서 사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진을 하게 되는데 재밌게 일하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 같은 것도 만들고 디테일 작업도 해보고 페북을 처음에 작년부터 했어요. 네, 페이스북을 왜 그러냐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를 제 활동이나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작년에 처음에 시작하는데 그림을 어떻게 찍어서 알려줄까 그런데 대부분은 일로서 페북에 올리면 제가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해요. 저는 되게 작품이 꿀꿀하거나 약간 블랙존이나 그레이 톤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해요. 가끔 밝은 것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그쪽이 좀 꿀꿀한 작업들. 그래 블랙 쪽의 작업들을 많이 찍어요. 질문에 말씀하신 거는 사진이다 미술. 저는 미술에 관심이 있죠. 처음에 그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싶어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사진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화가들을 되게 부러워해요. 정말.
오늘도 이렇게 연상하면서 하는데 소리도 좀 되게 그 소리를 따내는 것도 좋고 사진도 아까도 택시 타고 오다가 물방울 찍었잖아요.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재밌게 찍고 이게 찍거나 아니면 좀 다르게 찍을 수는 있지만 그림으로서 정말 이렇게 창작성은 좀 굳어져서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숙제 중에 하나예요. 인생의 숙제 중에 하나. 저는 하나 적으세요. 하나 적으세요. 아티스트 다시 아티스트 다시 MON 문입니다. 문.com 제 홈페이지고요. 네, 홈페이지 뭐야? 홍보직이야. 저는 아까 좀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그 작가고요. 그다음에 문승현입니다. 문승현. 네, 문승현이고. 설명하면 긴데. 수채화. 네, 지금 뭐 수채화 작가라면 이제 물성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그 페이퍼 종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너무 좀 소외된 여기서 그림학과 전공하신 분도 있는데 그 수채화, 그 물성을 이용한 종이 작업이 너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나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극복하고 싶고 재료적인 측면에 뭐 이런 것들을 좀 담아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문승현 작가를 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하고도 잘 맞아요. 근데 물방울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정을 하니까 이걸 이렇게 물방울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같이 이야기가 좋은데 이제 그 문승현 작가님은 보통 이제 수채화라고 하는 그 사이즈가 있어요. 종이 사이즈가 유화 같은 거하고 다르게 이제 종이가 딱 그릴 수 있는 사이즈가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벽 한 면을 그냥 쫙 할 만큼 굉장히 큰 대작을 하시고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왜 기름이 왠지 물보다 비쌀 것 같은 느낌 있죠.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참기름, 뭐 들기름, 뭐 이런 기름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물방울이라는 거 가장 우리한테 익숙하고 친숙하면서도 약하고 뭔가 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우리가 늘 있는 공기, 물, 햇빛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예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그렇게 경계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승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수채화라는 거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맑고 투명한 자신의 어떤 예술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홍보직이야 라고 하셨지만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작품 감상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거기 홈페이지 가면 또 개인전 소식 올해 또 10월에 프랑스에서 추천받아서 4개의 전시가 있나요? 네, 4개의 전시를 프랑스에서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소식도 아마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유진이고 창조적인 것과 통찰력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무언가 봤을 때 느끼고 깨닫고 가슴을 울리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동안 크면 자라오면서 세상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에 이제 의문이 많이 생겨서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저만의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먹더라도 좀 동심을 잃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늘 갖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안수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저도 예술에도 관심이 많고 그 중에서도 미술에 관심이 많은데 저도 그리고 싶었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지금은 예술 특히 미술을 통해서 나와 그리고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 매개체로서의 예술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고
저는 직업적으로 예술을 하진 않지만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런 작업 같은 거에 참여해본 결과 그런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런 좀 치유적인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과정? 네.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뵙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작가명으로 두 눈으로 작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눈으로? 저도 DUNUNORG라는 또 홈페이지로 저도 있고 거기서 작품도 보실 수가 있고 원래 세상이 운다양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들었던 게 눈은 항상 아름다운 것, 예쁜 것만을 보여야 한다. 극과 극이 통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왜 눈이 두 개인지 알았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들은 다 음의 기운이 더 강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밝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눈이 하나는 어두운 걸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똥을 안 보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눈이라는 그런 작가명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현아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어디 사세요? 아니 여기 전화번호는 뭐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삶보다는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다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의 이렇게 삶에 항상 놀라움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발견하는 데 즐거움을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누군지 저에 대해서 규정하기가 참 어렵네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지. 생신이 언제예요? 그래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신이 언제나 생일은 여쭤봤는데 진짜 나는 사는 매일매일이 생일이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 분이십니다. 저 어제를 그냥 까먹으면 오늘은 정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기억하지 마세요. 정말 물방울처럼 밝고 투명한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네가 우리 저기 잔디에 좀 편안하게 좀 누우셔도 되고 앉혀도 되고 할까요? 온종일 난 그대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할까